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로토닌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와 같이 쌍을 이루는 도파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파민, 세로토닌은 신경 전달 물질이죠. 호르몬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보통 호르몬 그러면은 혈관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고, 신경 전달 물질 그러면 신경을 통해서 이제 신호들을 전달하는 건데, 도파민 그러면은 이제 파킨슨병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죠. 레스팅 트레머라 그래가지고 손이 이렇게 떨리는 파킨슨 환자, 도파민 결핍이 원인인데, 또 아이들의 경우에는 ADHD 집중력 장애, 도파민 결핍이 원인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도파민이 거꾸로 과다하게 되면 스키즈프레니아, 조현병, 정신분열증 원인이다 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그건 아직 사실 판명이 안 났어요. 디베이트이 한참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 아니다 하면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보다 좀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은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무기력감입니다. 재미없고, 갑자기 내가 좋아하던 취미 활동 이런 게 다 귀찮아지고 싫어지고, 이런 무기력감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lack of focus 그래가지고 집중력이 잘 안 되는 집중력 장애, 그리고 또 만성 피로,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죠, 우울증, 우울감도 세로토닌과 마찬가지로 도파민이 결핍일 때도 생길 수 있는 증상인 거예요. 쉽게 이제 실증을 내고, 또 화를 잘 내고, 갑자기 옛날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확 화 잘 내고, 운전하면서 화 잘 내고, 이런 것들 도파민 결핍일 수 있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마약 중독 뭐 이런 거 도파민 때문이라고, 도파민이 원인인 거죠. 또 마약 중독 이런 것들, 코케인에 중독됐다 그러면 코케인이 행복감을 주는 게 아니라, 코케인을 얻었을 때 도파민 설지가 좋은 거예요. 모든 중독에 다 똑같이 작용합니다. 꼭 마약 중독이 아니더라도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죠. 그리고 담배, 아니면 노름, 또 포르노그래피, 단 거에 중독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단 거 먹으면 기쁜 거, 도파민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사실 도파민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건데, 나쁜 게 아니고 도파민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우리가 도파민을 거꾸로 도파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도파민을 올려주는 게 더 좋겠죠. 도파민이 어떻게 우리가 몸에서 만들어지고 합성이 되고, 또 어떻게 사용되고, 도파민이 잘 합성되고 사용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사이클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하이테크는 아니고 아주 로우테크로 그림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도파민의 먼저 원재료가 되는 건요,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에요. 얘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몸이 만들지 못해요. 이 페닐알라닌이 있어야 되는데, 육류에 주로 많겠죠, 아미노산. 그래서 이걸 먹으면 얘가 간으로 갑니다. 간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죠, 대충. 간으로 가서 간에서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요. 티로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타이로신. 얘는 필수 아미노산은 아니에요. 타이로신은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란 뜻은, 우리 몸에 간에서 만들었으니까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거예요. 이 타이로신이 두 군데로 갑니다. 하나는 뇌로 가고, 또 하나는 몸 밑으로 내려가요. 어디로 가느냐? 콩팥, 신장. 신장이 이렇게 있고, 양쪽에 두 개가 있죠.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는데, 부신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부신에서 도파민이 만들어집니다. 도파민이 만들어지고,
노르에피네프린도 만들어지고 에피네프린도 만들어지고.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은 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데 노르아드레날린 이렇게 같은 거예요. 네. 이거는 뇌가 아니라 몸 밖에서 도파민이 만들어져서 몸 밖에서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뇌 밖에서는, 몸에서는 어디에 사용될까, 도파민이? 심장 박동 사용되고, 또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근육을 이렇게 수축하는 데도 도파민이 필요로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뇌로 갑니다.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뇌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티로신 그러니까 완제품이 아니고 부속만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저 밑에 울산 창원 공장으로 가고 하나는 저기 위에 개성 공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가지고 필요한 장소에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뇌로 갑니다. 뇌를 이렇게 우동사리를 몇 개 그려주면은 뇌가 완성이 되죠. 뇌예요. 우리 뇌에서 뇌로 가는데, 뇌로 그냥 티로신 같은 아미노산이 함부로 쏙 들어갈 수가 없죠. 항상 여기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라고 하는 혈뇌 장벽이 막고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건너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필요하죠? 네, 인슐린이 있어야죠. 열려라 참깨 호르몬, 인슐린이 문을 쫙 열어줘야 티로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 아니면 당뇨 전 단계 문제가 있는 분들, 인슐린 저항이 있는 분들은 도파민 합성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뇌로 들어가면 여기서 도파가 만들어집니다. 파킨슨 환자분들 L도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파로 만들어질 때, 티로신이 뇌에서 도파로 만들어질 때 필요한 게 산소, 철분, 그리고 엽산이 필요해요. 엽산이 있어줘야 도파로 원활하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도파가 도파민으로 바뀌는 거예요. 도파민으로 바뀔 때 필요한 거는 피리독설 5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 같지만 B6의 한 종류예요. 비타민 B6가 뭐 여러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근데 그 중에서 피리독설 5 포스페이트 B6가 반드시 있어줘야 되고, 이 도파민은 아까 여기서 보시면은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항상 같이 도파민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또 노르에피네프린이 만들어져요. 이때 필요한 거는 구리, 이때도 철분이 필요하고 또 비타민 C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은 다시 에피네프린으로 또 바뀌는데, 이때는 SAM이라고 하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집중력 장애 있고 아이들, 뭐 ADHD 이런 또 자폐 아동들이 많이 먹는 보충제죠. 네, SAM이 이게 도파민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인을 대충 살펴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런 인슐린 저항이 아까 있으면 안 된다 그랬고요. 그렇죠? 또 위산이 너무 약해서 비바이러민들을 흡수하지 못한다든가, 아미노산을 소화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산이 약해도 문제가 되고, 세로토닌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비타민 C도 필요한 거고요. 엽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철분, 빈혈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그 밖에 원인은 카페인, 술, 담배, 알코올, 약물 이런 것들이, 설탕, 아까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이 사실은 도파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꾸 더 찾게 만들게 돼.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신 기능에 저하가 생기면 안 됩니다. 아까 신장 옆에 있는 부신. 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 건데, 우리 몸의 혈당은 항상 이렇게
높았다 낮았다 그래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다 혈당이 높았다 낮았다 하는데 혈당이 높을 때는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혈당이 낮을 때는 아드레날린이 나오죠. 그래서 다시 혈당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부신 호르몬이잖아요.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그래서 췌장을 쥐어짜가지고도 인슐린을 또 짜내라 그러고 서로 그런 신호를 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부신의 필요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콜티졸 호르몬이 자꾸 분비되고 그래서 부신이 상태가 안 좋으면 당연히 제대로 된 신호가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도파민 생산을 하는데 그래서 혈당이 높았다 낮았다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려줘야 췌장이나 우리 부신이 피곤하지 않은 거죠. 또 점검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가? 비타민 D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비타민 B6, B9 하고 B 비타민이 중요한 거 아시겠죠?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콜티졸 호르몬을 감소시켜서 부신의 피로를 덜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위산이 약한지도 점검해 보셔야 되고 내가 인슐린 저항이 있지는 않은지 당뇨 전 단계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L-티로신이라고 하는 보충제가 있죠. 그리고 L-테아닌이라고 하는 보충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은 이유는요. 이것들을 먼저 먹어야 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이거면 마지막으로 먹으셔야 되는 거고 이 위에 것들 비타민 B라든가 뭐란 거 인슐린 저항이라든가 위산이 약한가 이런 것들 운동 부족은 아닌가 먼저 점검하시고 난 후에 먹어야 되는 거죠. L테아닌 같은 경우는 여기 전체 그림에 없는데 우리 L테아닌은요 꼭 필요한 우리 몸의 필수 아미노산은 아니에요. 사람이 못 만들어요. 하지만 필수 아미노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어도 잘 산다는 얘기예요. 식물성 단백질이고 주로 녹차에 많죠. 이거 non-sedative relaxant라 그래가지고 먹으면 이제 릴렉스하게 이렇게 릴렉스하게 만드는데 졸립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서는요 글루탐산과 가바가 서로 경쟁을 해요. 글루탐산, MSG 할 때 그 글루탐산이고요. 글루탐산은 흥분을 시키고 가바는 인히비토리라 그래가지고 릴렉스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하게. 근데 뭐 발비트레이트 같은 약물이나 이런 것들은 가바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아고니스트로 효능제로 작용을 해서 릴렉산트로 쓰는 건데 반대로 이 L세아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은 글루탐산 수용체에 작용을 해요. 엔타고니스트, 기량제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글루탐산의 활동을 저해하는 거예요. 글루탐산의 활동이 저해되면 반대로 가바의 활동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의 사이클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잘 그리네. 이 미대를 갈 걸 그랬어. 에휴. 방송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오른쪽 아래에 종 모양의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언제든지 또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책 환자혁명, 건강에 관한 좋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2018년에 꼭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